특채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제가 칼럼으로 토방 특채 생활영어 독학 단기커리 4에서 6개월 완성을 칼럼 한번 적어봤어요. 잠시만요. 자, 여기서 먼저 소방 특채 영어 이렇게 독학 단계커리를 잘 적은 이유가 이제 소방 시험이 끝나고 나서 물론 소방 특채 영어를 점수가 잘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수험생분들이 영어를 대형 강사님의 강의를 1년 동안 들어도 점수가 안 돼서 떨어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험생들이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분명히 강의를 들은 것은 많은데 문제점이 잘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다음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면은 독해 해석을 시켜봐요. 그러면은 해석을 잘 못하고 감으로 독해를 하거나 문장 구조 분석을 못하거나 관련된 어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은 소방 특채 생활 영어를 준비하면서 대형 강의를 들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재시생분들 또는 앞으로 공부하는 초시생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칼럼을 한번 적어봤어요. 1시간 전에. 먼저 이 칼럼을 적기 전에 소방 특채 영어 이제 스타 강사님들의 OT 강의를 먼저 좀 봤어요. 어떤 커리로 진행하고 있는지. 근데 이전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칼럼 적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영상 나눠서 찍어야 될까 그냥 같이 찍어야 될까 고민도 했습니다. 근데 나눠서 찍기에도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이 칼럼에서 다룬 내용을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대형 강사님의 토방 특채 영어 인강을 듣고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잘 나와서 합격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영어가 이제 기반이 있어가지고 인강을 듣고 이제 합격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희 칼럼은 이제 그런 수험생분들이 아니라 대형 강사님의 이제 영어 인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오는 수험생들을 위한 칼럼입니다. 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는 생각했을 때 소방 특채 영어가 상당히 쉬워요. 여기 보시면은 일반 소방 공채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들도 풀어봐도 쉽고 뭐 경찰이나 공무원 수험생들도 풀어보면 상당히 쉽습니다. 지문이 어렵지가 않아요. 거의 고등학교 1학년 영어 독해 수준이에요. 단어도 어렵지 않고요. 자, 그런데 수험생들은 이 영어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저는 대형 강사님 OT 강의 봤을 때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렇게 쉬운 특채 영어에 비해서 그분들의 커리가 너무 많아요. 자, 이렇게 커리가 많은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원이나 강사는요, 강의를 1년 동안 다 팔아야 돼요. 그러면 강의를 다 듣게끔 해야 합니다. 그럼 수험생분들을 영어 강의를 1년 동안 듣도록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공포 마케팅이에요. 어려운 과정을 넣습니다. 그럼 수험생들은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막 국어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그러면 당연히 어려운 문제를 풀면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불안해지고 더욱더 강의에 의존하게 됩니다. 즉 쉬운 영어에 비해서 너무 커리가 너무 많아요.
이게 문제점입니다. 자, 두 번째. 너무 많은 커리로 인해서 영어 과정, 단계별 연습이 아닌 어려운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수험생들이 과정이 많다 보면요. 문제가 뭐냐면 영어를 잘하시는 수험생들이나 영어 인강을 소화할 수 있는 영어 기반이 있는 수험생들은 괜찮아요. 그런 수험생들은 긴 과정일지라도 그냥 꾸준히 풀고 틀리고 약점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점수 나와서 합격을 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영어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이 대형 강사님의 이런 장기간 커리를 듣게 되면요.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제대로 아는지 또는 문제점이 뭔지를 모르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기 바쁩니다. 상담을 해보면은 영어 점수가 안 나오는 수험생들 상담을 해보면요. 자신의 실력에 비해서 어려운 과정을 듣고 있어요. 아직 단계별 연습이 안 됐는데 모의고사나 하프 모의고사나 어려운 심화 과정이나 단순하게 과정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강사님들이 OT 강의를 보면은 자신의 강의를 들으면 점수 잘 나올 수 있다. 계속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험생들도 불안하고 또 영어는 공부하기는 싫고 왜냐면 영어라는 게 사실 언어 과목이니까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니까 영어를 좋아하면서 공부하시는 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강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정을 계속 넘어가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영어 공부량을 줄여주는 것이 아닌 커리를 보면은 공부량을 너무 늘려요. 다 듣다가는 장수생 됩니다. 영어 강사님들 문제점이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다른 과목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으세요. 다른 과목에 대해서 잘 알면은 그렇게 공부량을 많은 커리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은 다른 과목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과정을 넣으니까 복습할 시간도 없고 반복해서 암기할 시간도 없고 계속 새로운 과정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영어를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과목이 밀리죠. 그래서 다른 과목 점수가 또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다음에 인강에 의존하게 되므로 자신의 약점을 체크 못한다. 1년 동안 인강을 같이 병행하는 시스템이어서 대형 강좌는요. 인강을 듣다 보면은 계속 인강 본 것을 자신이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강사님도 과정이 1년 과정이니까 수업 진도 나가기 바빠요. 강사님들은 빨리빨리 진도 나가야 돼요. 그리고 수험생들은 많은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직접 풀어보는 양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강을 안 들으면 더 많은 양을 풀 수 있고 더 많은 자신의 약점 체크할 수 있는데 강사님들은 커리가 많으니까 수업을 빨리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약점 체크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자, 5번째. 쉬운 특채 영어에 비해서 과정이 너무 어려운 과정이 너무 많습니다. OT 강의를 보면서 저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영어가 절대 어려운 영어가 아닌데 뭐 이거 듣고 저거 듣고 근데 이해는 돼요. 1년 과정 맞춰야 되니까요. 강사님들은 강의를 계속 넣는 거죠. 공부 마케팅.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강사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공부량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공부량을 줄여줘야 합니다.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대형 강사 영어 커리를 보면 전문적인 커리라기보다는 1년 강의 채우기식이다. 지나치게 자화자찬거리다. 잠깐만 OT 강의 보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네, OT 강의에서 본인 강의 들으면 점수 잘 나온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우리 수험생들은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상술이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안이 없으니까 그냥 따르죠. 그래도 스타 강사
강인데 점수 잘 나오지 않을까? 또 합격 수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합격 수기들은 영어 기반이 있는 수험생들 또는 영어 수험 기간이 늘어나가지고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영어 점수, 이제 수험 기간이 늘어나면서 영어 점수가 이제 올라가지고 합격하셔가지고 수기를 적은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일반 영어가 부족하신 수험생들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강사님들의 커리를 따라할 것보다 그리고 강사님들을 활용할 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강 듣는 건 괜찮아요. 근데 무턱대고 여러분 다 따라가면 안 돼요. 만약에 강의를 봐가지고 합격할 수 있으면 합격 못할 수험생들이 없죠. 다들 프리패스 인강을 듣는데요. 저는 일곱 번째 중요한 것 같아요. 소방 영어 커리가 부실해요. 자,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 다 관리를 하잖아요. 특히 08 클래스에서. 그러면 소방 공채 수험생들은 특채 영어를 상당히 쉬워합니다. 근데 또 특이한 점은 공무원의 경찰 수험생들은 소방 공채 영어를 상당히 쉬워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소방 영어 커리가요. 경찰이나 공무원 영어 커리에 비해서 너무 빈약해요. 여러분도 OT를 들어보면은 소방 영어 강사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공무원 영어와 다르다. 공무원 영어처럼 어렵지 않기 때문에 소방 영어에 특화된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영어 강사로서요. 과연 소방 영어에 특화된 영어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공무원 영어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유형도 비슷하고 단지 난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요. 소방 영어는 쉽다는 전자에 공무원 영어, 경찰 영어랑 차별화를 두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는 교재 리뷰를 해보거든요. 강사님들의 비교를 해보잖아요. 소방 영어 강사님들 교재가 공무원 영어 강사님들이나 경찰 영어 강사님들 교재에 비해서 상당히 빈약해요. 그래서 일단은 공무원 경찰 영어에 비해서 쉽다. 그래서 교재가 좀 부실합니다. 그런데 또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 커리는 1년을 맞춰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간중간에 어려운 과정을 넣습니다. 소방 대형 강사님 영어 과정을 보시면요. 부가적인 커리도 많아요. 이것도 들어야 되고 저것도 들어야 되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상관이 없는데 못하시는 분들은 들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부분은 많고 부실한데 커리는 많은데 또 어려운 과정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게 소방 선생님들이 소방 영어를 공부해도 커리의 부실 때문에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수험생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체크해 볼까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영어라는 과목이 어려워요. 그쵸?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니까요. 수험생들은 영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요. 이건 당연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영어를 직접 풀어보기보다는 강의에 의존하려고 해요. 아, 저분 스타 강사니까 그래도 인강 때문에 점수 잘 나오겠지.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영어는 언어 과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빠른 시간에 빨리 읽고 해석하고 풀 수 있어야 돼요. 강사님이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영어를 인강에만 의존하면요. 인강만 듣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풀어봐야 돼요. 단, 자신의 실력에 맞는 좋은 교재로. 강의에 의존하는 순간 강사의 ATM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다음 세 번째. 제가 독학커리를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독학커리가요. 단기 과정이에요. 소방 생활영어가 쉬워가지고 한 4개월, 6개월이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어려운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량을 줄여야 돼요. 너무 많은 강의랑 인강을 듣기보다는 건전된 좋은 교재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면서 공부량을 줄여야 한다.
다른 과목도 같이 공부해야죠, 여러분. 영어만 할 수 없잖아요. 자, 두 번째, 토카쿠리가 좋은 이유는 검증된 좋은 교재만 이용합니다. 예전에 영어 교재가 이렇게 좋지 않을 때는 막 양치기, 영어가 많이 풀어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수능 교재 중에서 좋은 교재 너무 많고요. 공무원 영어 강사님들 교재 중에서 좋은 교재 많습니다. 좋은 교재라는 건 여러 번 볼 수 있는 교재. 안 좋은 교재는 보고 나면 개념이 섞이는 교재. 그래서 좋은 예문과 좋은 구성, 해설이 상세하고 강사님들은 인강을 팔았기 때문에 해설이 상세하지 않아요. 해설이 상세하면 강의를 안 보죠. 독학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재로만 선별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독학 교재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은 교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영어는 소방 생활 영어는 단계별 연습하시면 됩니다. 소방 특책 영어는 저는 3단계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가 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방 특책 생활 영어 독학거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먼저 1단계를 기초 어휘랑 기초 문법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먼저 중앙 영단어 제가 1800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가셔가지고 중앙 영단어 1800개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잠시 메모장을 좀 켜볼게요. 중앙 영단어 1800개는 저는 뭐 한 3회독 정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쉬우신 분들은 그냥 1회독 보면서 모르는 단어 위주로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영어가 약하신 분들은 뭐 3회독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영어 공부를 하루에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공부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어휘는 1시간 정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1시간은 부족하신 분들은 자투리 시간을 좀 많이 활용해 주세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뭐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잠자기 전에, 버스 안에 전차 안에서 등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영단어 1회독 공부하실 때는요. 1시간 동안 일단 자신이 암기할 수 있는 어휘 개념을 정해보세요. 이때는 다 못 외워도 좋으니까 우선 정해진 기간 안에 1800개를 보는 거를 목표로 해보세요. 영어 강사로서는 어휘는 우리가 한 번에 많은 단어를 본다고 해서 그 단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집에서 쓰여도 바로바로 생각 안 납니다. 영어는 2번, 3번, 4번 계속 여러 번 봐야지 익숙해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중학교 영단어 2회독, 3회독 할 때는 이때는 모르는 어휘 위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학교 영단어 3회독이 끝나면은 수능 어휘를 보시기 바랍니다. 소방 영어 강사님의 어휘 교재를 리뷰해 봤을 때는 저는 어원도 잘 안 나와 있고 연상법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큰 특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능 어휘 정말 많은 교재가 있겠지만 만약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능 어휘가 잘 외워지시는 분들은 그 어휘 교재를 보셔도 좋고요. 만약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저는 수능 어휘는 경성식 영단어를 추천합니다. 제가 이거 경성식 영단어 활용하는 방법 유튜브 한번 참고해보세요. 이 단어장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소방특채 생활영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영어 공부를 오랫동안 안 했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과외를 하면서 중고등학교 때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특전사 출신의 군인 출신 분들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경성식 영단어가 연상법이 있어요. 근데 이 연상법이 진짜 영어 어휘를 외우기 힘들어 하시는 기초수험생들이 은근히 잘 통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성식 영단어를 추천합니다. 경성식 영단어는 여러분들이 계속 보는 거예요. 1회독은 1시간 동안 외울 수 있는 어휘 개수를 정하고 일단은 표제어 위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루에 1시간 동안 3대 정도 암기한다고 할게요. 근데 다 못 외울 수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못 외운 어휘는 자투리 시간에 일단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가 1회독 때 다 외우는 게 목표는 아니고 일단 정해진 기간 동안에 한번 해독하는 게 목표이거든요.
나중에 이해독을 할 때는 일단 표제어 위주로 봐주세요. 이때 아는 어휘는 삭제하고 모르는 어휘는 별표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이어도 있잖아요.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이때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회독을 나눠서 계속 뜻에 추가하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잘 안 외워지는 어휘는 어원, 연상법, 예문 같은 걸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휘를 한 시간 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부족한 거는 자투 시간 더 활용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초문법 같이 들어갑니다. 기초문법은 먼저 제가 만든 단 7시간에 끝나는 생기초 영문법을 무료 강의거든요. 5시간짜리 완전 생기초 강의입니다. 들어가시면은 자, 첨부 파일이 있기 때문에 파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요거 보고요. 그리고 제 무료 강의라서 5시간짜리예요. 그래서 요거 그냥 한번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중에 있는 기초 문법 인강 듣기 전에 그냥 가볍게 듣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는 기초 문법 인강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 문법 인강은 뭐 어떤 강의를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EBS 로즈리 그래머 홀리. 로즈리 선생님께서 이제 무료 강의입니다. 교재는 5,000원이고 인터넷 무료 강의예요. 교재는 얇은데 짧은 기간에 좀 보기 좋습니다. 또는 공무원에서 시우자 선생님 생강기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기초 문법 인강 다른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강의를 들을 때는 여러분들 너무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해주세요. 암기는 이 다음 과정에서 할 거예요. 이 교재에서요. 자, 이렇게 기초 문법을 공부했다고 할게요. 우리가 기초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꼭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해서 필요한 문법들 있잖아요. 그런 문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기초 문법 인강들은 좀 많이 빠진 부분이 많아요. 대형과 선생님 커리가 1년 과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과정을 빨리빨리 나가기 때문에 기초는 좀 어느 정도 쉽다는 전제하에 안다는 전제에 그냥 얇은 교재 만들거든요. 이걸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서 저는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으로 중앙영문법 3,800제 3학년 교재 이 교재를 추천합니다. 이 교재는 제가 오랫동안 많은 학생들이 추천을 해줬어요. 물론 이 교재에 장단점이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교재의 단점은 해설이 부실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교재를 바로 시작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인강을 먼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교재의 장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기초 문법을 단원별로 많은 문제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철저하게 적용 연습을 많이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요, 많이 틀립니다. 쉽지는 않아요. 이게 특목고 가는 학생들이 보는 거서 거의 기초 문법과 문법 이론에 준합니다. 정말 많이 틀려요. 그래서 좋은 점은 뭐냐면요, 약점 체크가 확실하게 됩니다. 일반 영어 강사인데 기초 문법 문제집이 얇아요. 그러니까 좀만 풀고서 끝나고 나서 나 기초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 거를 넘어갑니다. 그러면 기초가 부실해가지고 독해를 읽을 때 해석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교재의 장점은 약점이 파악이 제대로 됩니다. 두 번째는 중학교 교재라서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다룹니다. 보통 일반 강사님들의 문법 교재는요,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문법 포인트 위주로 설명되어 있는데 이 교재는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강사로서는 추천을 많이 합니다. 중학교 교재에서 1위에요.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끝나면은 우리가 1단계가 끝난 거예요. 1단계는 기초 어휘, 그리고 기초 문법입니다. 자, 다음에 2단계 한번 들어가 볼게요. 2단계에서는 일단 수능 어휘는 경고시 수능 어휘를 본다고 할게요. 계속 회독을 하는 거예요. 2회독, 3회독, 4회독. 표제에서 이제 모르는 어휘 위주로 보셔야 합니다. 타생어나 동의어도 보고 싶으시면 확장해서 보셔도 좋고요. 중화영법 3,800제 3학년 교재가 1도 끝나잖아요. 그러면 2회독에서는 관련 문법 이론을 복습해주세요. 특히 독해서 필요한 문법. 그리고 문제는 틀린 문제 위주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중앙법 3,800제가 끝나면요,
이제 구문 독해 들어갑니다. 자, 우리 구문 독해를 하는 이유는 독해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구문 독해를 하기 전에 먼저 독해를 읽기 위한 기초 문법을 한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 무료 특강인 독해를 위한 기초 문법 여기 들어가시면 파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영상 3시간짜리예요. 요거 한번 보세요. 독해에서 필요한 문법을 빠르게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 인강 보시고요. 이후에 구문 독해는 천인문 베이직이 제일 좋은 교재입니다. 공무원, 소방, 경찰, 강사님들의 구문 독해 교재를 리뷰해봤을 때는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어려워요. 난잡해요. 근데 천인문 베이직은 뭐 제가 좋다고 말할 필요 없죠. 그냥 우리나라 1위예요. 교재가 너무 좋습니다. 지문이 너무 좋아요. 왕추. 자꾸 추천합니다. 어려운 구문 독해 교재 필요 없어요. 자, 구문 독해, 천인문 베이직. 근데 이 교재를 보고 들어가기 전에 독해를 위한 기초문법을 공부하시고요. 이 천인문 교재가 좋은 이유가 제가 좀 잠시 적어볼게요. 우리가 독해 문장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문장 안에는 어휘, 어법, 구문이 있습니다. 근데 수험생들 독해를 시켜보잖아요. 해석을. 그러면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감으로 독해한다거나 문장 구조에서 못하거나. 이거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독해 안에서 문법적 요소를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문법이 다들 부실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런 독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일단 문법 파트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네요. 문법 파트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짧지만 짧아야 돼요. 길면 안 돼요. 시중에 영어 강사의 구문 독해 교재가 너무 길어요. 난잡해요. 어려워요. 기초 수험생들은 짧아야 돼요. 대신 좋은 문장으로 구문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잘 나온 교재가 천인문 기본편이에요. 요거는 저는 2회독을 추천합니다. 처음 1회독은 자, 이거 제가 잠시 좀 적어볼게요. 안되겠다. 수정하기. 천인문 1회독은 해석 연습과 문장 구조 분석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표시도 해보세요. 동사가 나오면 형식인지 보는 연습도 하는 겁니다. 보통 수험생들이 형식을 잘 못 봐요. 형식이 우리가 꼭 문법 문제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형식을 아셔야지 문장을 구해서 절단으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식하는 요소들은 다 가로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문장의 주요 요소 위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구문은 동그라미 표시해서 암기해야죠. 그래야지 정확히 해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독해할 때 수동태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동태가 사용되면요. 능동태로 몇 형식인지 체크해보세요. 3형식의 수동태일 수도 있고 3형식일 때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의 수동태일 수도 있고 4형식의 수동태일 수도 있고 5형식의 수동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수동태 보는 게 뭐가 중요하냐. 독해 문장은요. 수동태 많이 쓰거든요. 능동태 형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수동태 연습이 되신 수험생분들은 수동태 문장을 빠르게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수동태 연습이 잘 안 되신 분들은 수동태 문장이 나오면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구문 독해에서 수동태 파트에서 연습하면 좋죠. 그리고
만약 투분서 나온다고 할게요. 그럼 이게 명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 따져보세요. 용법 구별을 잘 못하십니다.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면 목적, 이유, 근거, 결과, 조건, 정도의 뜻이 있고 이런 어법을 모르시면 해석하다 막힌다는 거죠. 또 많이 약한 게 관계대명사 같아요. 관계대명사가 사용돼요. 문장 안에서요. 그래서 격, 다양한 생략 그리고 관계 대명사 말고도 뭐 관계 형용사, 관계 부사, 복합 관계 대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거 등등등 잘 못 보시면 관계 대명사 해석을 잘 못해요. 문장이 길어지니까. 이거 외에도 다양한 특치와 특수구문 등등등 이런 거를 체크하면서 해석 연습을 하는 거죠.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끝나면은 2단계까지 끝나면요. 여기까지가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입니다. 대형 인강을 듣고서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은 테스트를 해보면요. 아쉽게도 1단계와 2단계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다들 인강에서 어려운 과정만 넘어가고 있어요. 강사님들은 1년 강의를 여러분들 다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없이 수업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약하신 분들은 자신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영어 강사로서 영어 기초는 중요해요. 쉬워서 기초가 아니라 중요한 기초입니다. 자, 이제 3단계. 수능 어휘는 계속 암기를 해주시고 모르는 단어 위주로 수거 생활 영어를 다운받아가지고 자투시에 보시고 소방 전문 어휘랑 그리고 소방 생활 영어 표현도 자투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기현 수거 생활 영어 자료 이거 들어가서 다운받으세요. 그럼 이렇게 두 면에 한 면 모아서 뽑으세요. 자투시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방 전문 어휘 및 생활 영어도 다운받으시고 자투시에 보세요. 중앙학교 4.8배째는 저는 꾸준히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수험기간이 여유가 있어요. 1년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문법 이론서를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문법 이론서를 꼭 문법 문제를 맞춘다고 보기보다는 문법 이론서에 있는 이론들은 독해서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 따로 그리고 문법 따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독해 지문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어법이 있을까요? 어법을 모르면 이게 해석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빨리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알아야지 독해 문장을 더 쉽고 빠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문법 이론서 봐도 되지만 저는 일단 단기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중앙연문과 3800자만 보는 걸로 할게요. 이거는 그냥 적은 시간에 투자해서 그냥 매일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구문 독해는 이제 이해독할 때는 우리 1회독에서는 해석하고 문장 구조 분석 있잖아요. 다시 이해독 때는 필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석. 근데 해석이 되는 문장도 있지만 아마 필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을 거예요. 이런 문장을 영어 강사로서는 자신이 취약한 문장 구조가 나온 거예요. 요거를 독해 노트에 정리해 주세요. 그 문장을. 그리고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추후에 유효부 독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소방 기출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독해 노트 만드는 이유는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빠르게 문제를 푸는데요. 실제 시험에서 정신없이 읽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못 읽는 문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당황해가지고 머리가 하얘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못 읽냐면 평상시에 문장 구조 분석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자신이 약한 문장 구조가 뭔지 모르고 넘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비슷하게 나온 거죠, 지금에서. 당황한 거죠.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이러한 문장들을 독해 노트에 정리해 놓고 여기서 철저하게 문장 분석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결국 중급 구문 독해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 노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문 독해 이해도 끝났다고 할게요. 그럼 3단계에서는요, 드디어 유효문 독해에 들어갑니다. 유효문 독해로 가장 좋은 미래는 자이 스토리예요. 왜? 해설이 끝판왕이거든요.
보통 영어 강사님들의 독해 교재 보면요, 기출집을 그대로 따오거나 해설 자세하지 않습니다. 인강을 팔아야 되니까 해설 자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자이스트 독해는 해설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문장 구조 분석, 직독 직해, 그리고 정답은 왜 정답인지, 오답은 왜 오답인지, 지구에서 정답의 근거는 어디 있는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생활영어는 자이스트 독해 기본 표현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다 풀고서 시간 남는 분들은 뭐 완성까지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전에 자이스트 독해 풀기 전에 우선 유형별 접근법을 다운받아서 참고해보세요. 이 유형별 접근법 다운받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찍은 자이스트 독해 활용법 유튜브 나중에 꼭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이스트 독해를 만약 푼다고 할게요. 그러면 자, 다시 또 이것도 한번 좀 추가해 볼게요. 먼저 자이스토리 독해를 풀 때는 유형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 있잖아요. 자주 나오는 유형을 좀 섞어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이스토리 독해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앞에 있는 유형부터 풀면은 뒤에 있는 유형이 너무 늦어져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섞어가면서 풀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형을 독해는요, 시간 배분 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가 시간 배분은요, 유형을 독해 교재가 아니라 실제 소방, 공채, 특채, 생활영어, 기출이나 나중에 뭐 모의고사 본다고 할게요. 이렇게 20문제 구성된 이런 문제에서 시간 배분을 하는 겁니다. 유형을 독해서 시간 배분을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어차피 같은 유형 모아져 있기 때문에 난도가 어려운 질문은 당연히 오래 걸리고 아직은 쉬운 질문을 빨리 풀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유형 독해서 시간을 재잖아요. 문제가 뭐냐면요, 내용표 다 놓치고 감으로 독해합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보다는 일단은 정확하게 해석하고 내용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 주제, 지문에 표시를 해주세요. 이 이유는 표시를 안 하면요, 우리가 읽잖아요. 내용이 섞여요. 여기 원어민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글에 있다 보면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나오잖아요. 바로 해석 보지 마세요. 그 문제 푸는 이제 감이 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나오면요, 이것도 원어민이 아니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읽고 넘어갑니다. 해석 안 돼도. 대신 앞뒤, 문장, 내용 파악을 통해서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유추해야 합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자, 그리고 풀고 나서 리뷰가 중요합니다. 자, 리뷰를 할 때는 첫 번째, 지문 안에서 답의 근거를 찾으세요. 지문 안에 답의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게 재진술되어 있을 수도 있고 추론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복될 수도 있다는 거죠. 중심 내용은. 그래서 지문 안에서 답의 근거를 찾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문제 풀 때요, 아니면은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상식, 성격, 편견,
이런 건 다 제외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상식선기 표현기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용이 왜곡이 돼요. 내용이 왜곡되면은 당연히 몇 점 오달이 걸리기 쉽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앞에서 말했던 중심 내용, 키워드, 주제 여기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지문 안에서만 그걸 찾는 거죠. 반대로 오답은 왜 오답인지를 체크하세요. 그럼 취재자가 의도한 매주 오답 포인트가 보일 겁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자, 또 풀고 나서 아까 해석이 안 된 문장은 우리가 앞뒤 문장 내용 파악을 유추한다 했잖아요. 선생님 리뷰할 때는 해석이 안 된 문장은 아까 터일면서 만들었던 독해 노트에 정리하고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하세요. 그럼 자신만의 독해 노트가 계속 모아지면서 자신이 약한 문장들이 다 모아집니다. 그런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문장을 분석하면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막히는 문장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독해는 마지막 싸움은 어휘 싸움이에요. 독해 지문에서 모르는 어휘들은 정리해주세요. 어디다 정리하냐면 독해용 어휘 노트.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경서시 수능 어휘 말고도 이런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말 많은 단어가 쌓일 거예요. 근데 이 독해용 어휘 노트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외울 시간은 별로 없어요. 경서식 수능 어휘를 집중적으로 암기하시고요. 대신에 독해용 어휘 노트는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경서식 수능 어휘랑 겹치는 단어들은 반복 효과가 있을 거고 복수 효과가 있겠죠. 또 경서식 수능 어휘는 없지만 이 독해용 어휘 노트에 새로 있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경서식 수능 어휘에 그대로 보완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형별 독해 연습입니다. 그리고 수험생분들이 만약에 시작적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자유투 독해 계속 꾸준하게 뭐 완성도 풀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한두 개 정도 남았다고 할게요. 이때 이제 수학영어, 공채랑 특채, 기출을 푸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에 풀 필요는 없어요. 충분합니다. 왜냐면 시험이 어려우면 모의고사 풀 필요하죠. 근데 시험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기출이 답이다. 소방공무원 교재. 요거 사서 푸셔도 좋고요. 아니면 나는 다운받아서 풀고 싶다. 그러면 공기출을 가시면은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출을 풀 때는 어차피 이 안에 독해 지문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자유스토리 안 풀어도 돼요. 근데 이런 기출이나 이런 문제를 풀다가 좀 힘든 때도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풀기 힘들거든요. 그때는 다시 자유스토리 독해 풀면 됩니다. 자유스토리 독해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까지 다 풀어야 된다 그런 교재는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 풀면서 이건 제가 공무원, 경찰, 소방인 영어 20문제 푸는 요령인데 특채이신 분들은 독해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좋겠대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제가 추천한 독학풀이는 이 정도예요. 근데 빠진 건 없어요. 충분합니다. 많지 않아요. 4에서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아직 1년 남았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나서도 어휘 반복해 주시고 문법 계속 반복해서 암기해 주시고 독해만 새로운 교재를 계속 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소방 특채영어 95에서 100점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교재를 활용해가지고요. 대신 많이 틀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약점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많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서요. 많이 틀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른 과목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는 당연히 틀린 게 당연해요. 대신에 약점 체크를 한 다음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많은 교재를 푼다는 좋은 게 아니에요. 각 단계별로 필요한 교재 위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고 약점 체크를 하시고 본인이 직접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응원합니다.